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이 갈라지고 네, 있습니다. 여름 감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9334님이 어제 보내주신 건데요. 승강기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들 드디어 어제 관련 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울 아들 화이팅입니다. 아빠 최건수님이 보내주셨는데 또 저희가 합격 맛집으로서 9334님 아드님에게 합격의 기운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근 합격이죠. 네, 뭐. 제이비가 힘 있는 목소리로 해주세요. 네, 뭐 얘기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이젠 당근인데 그냥 첫 월급 타시면 그때 준비하세요. 네, 네. 진행을 안 했으면 뭔가 다른 직업을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무슨 직업? 비방용이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요? 809 하나님, 묵직한 제이비 목소리에 일할 힘을 얻습니다. 연일 찜통이지만 아주 조금 더위가 꺾여감을 느낍니다. 라고 느끼세요? 해주셨는데 저는 못 느끼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민감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사실은 못 느끼겠어가지고 더워요 오늘 아침도. 그냥 더워요. 계속 더워요. 네,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기침하면서 시작했더니 마스터 초이님이 더마까 목소리가 삐딱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목 관리 더 잘해서 내일은 더 낭낭한 목소리로 돌아오겠고요. 먼저 가을님이 오늘 아침 5시 반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해변 쓰레기를 줍는 이곳은 해양보호구역 선촌마을입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당기는 소식이죠. 제이비 어르신 노고에 응원 한마디 부탁합니다. 아이고 마을 사랑은 참 좋은데 어르신들이 이 지금 더위에 쓰레기 줍고 계시다고요? 5시 반에. 아이고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5시 반도 더워요. 그러니까요. 네. 해양보호구역 선촌마을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디 있는 마을일지 좀 궁금한데 제이비 휴가 여기로 가세요.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제이비가 어르신들 대신 해양 쓰레기를 줍는 건 어떨까요? 어딘지 모르세요 거기가? 네, 어디요? 바닷가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표님 지금 휴가 중입니다. 캠핑 와서 라면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캠핑 라면 죽이는데. 네.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네. 이렇게 아침부터 라면? 맛있겠죠, 더? 원래 그 야외 나들이 나고 캠핑 가 이러면 아침에 라면 많이 먹어요. 해장용으로. 예. 해장용으로. 네. 어쨌든 캠핑 가서도 함께 해주신다니 감사하고 김성진 님이 손석희의 시선집중 때부터 애청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하게도 어제 듣다 열불나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오늘은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버텨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촌철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도 라디오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하이킥, 2위는 시선집중. 이게 뭐 음악이랑 더 잘 나오는 프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음악 프로까지 통틀어서 저희가 전체 2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의 감사드립니다.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오늘 소통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제이비도 감사 인사 한마디 하셔야죠. 뭐 좀 다 여러분 덕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비타임즈 그러면 오늘 챙겨야 될 본격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그제 이틀간 쏟아진 회담 제안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들어보시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또 이 꽉 막힌 이 대결적인 전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서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네, 여야 모두 민생 토론하자 뭐 이런 거네요.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먼저 3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민생 토론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돼야 한다. 그 일상적 토론의 장은 상입니다. 이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아주 특별한 민생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야정 협의체인데 한 번도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왜 저런 제안이 6일과 7일에 쏟아졌을까? 증시 폭락에 따른 충격파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 결국 면피용 제안 이벤트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선을 한번 타봤는데 길게 타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180도 바꿔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갑자기요? 상임위에서 일상 토론을 하든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별 협상을 하든 결국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 표결 거부권 행사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산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톱다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실론 인정합니다. 만나십시오.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든 단판을 짓든 민생의 혈로를 뚫어라. 여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진영을 향한 선명성 어필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실용적으로 기뇨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함께 얹겠습니다. 헌데 이런 부탁과 주문의 말씀도 쓸데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딱 잘랐습니다. 입장이 없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입장이 없다, 뭐 그 앞에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휴가 중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없다 이런 거니까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살짝쿵 저는 또 해보겠습니다. 짱구님이 앞서서 저희가 지금 여야 지도부 인사들의 그 민생 토론 관련한 목소리 쭉 들려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짱구님이 듣자마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통령만 없네요. 김창면님, 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영원한 친구님, 좋은 말이죠, 민생. 근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3632님, 민생 토론은 민생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뒤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국회는 너무너무 정치적인 얘기들만 앞에서 많이 한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될까요?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네, 3186님이 일단 만나야 일단 싸움이 그치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만나서 싸움이 그칠지 아니면 만나서 쌩하고 헤어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사실 원내 수석 부대표가 비공개로 만난다라는 것은 뉴스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왜냐? 일상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테이블은 일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테이블을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뉴스가 된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합의의 성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시선 집중해 주세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차기 총장 후보군 4명을 압축을 했습니다. 심우정, 임관혁, 신자용, 이진동 이렇게 4사람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4명의 후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특수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두 윤석열의 사람들로 봐도 된다. 이런 게 보도의 요지라는 점을 전해드리겠고요. 아무튼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청을 받게 되는 건데 자, 현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그날부터 차기 총장 임기가 시작이 된다 이런 건데요. 이 점 전해드리면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원석 현 총장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뭘 하긴요. 이제 퇴임 준비하고 있겠죠. 그게 문제라는 건데요. 뉴스가 뉴스를 밀어내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 세상이라 도대체 어느새 그냥 잊혀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하자 이원석 총장이 경로하면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7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경목 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직 의사 처리를 설득을 했고 결국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5일이 밝아옵니다.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기자들에게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검찰총장은 7월 25일 주례 정기보고에서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7월 25일의 공지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쌀로 밥 짓는 얘기인데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발표를 했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 이걸 발표를 했을까? 이로써 이원석 총장의 경로 모드는 해제됐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했었던 경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걸로 그냥 그렇게 끝난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한숙 님이 그냥 약속 대련이었던 건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봉합돼 버렸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경로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였냐? 용두사미가 돼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원석 총장은 뭐 하나 제대로 끝을 보지 못하고 물러날 공산이 크고 따라서 경로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쇼타임이었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8672님이 이원석 총장 어느덧 퇴임이 다가오는군요. 퇴임사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퇴임사로 할 말 하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수사 결과로 뭔가를 보여주고 가는 게 좋을까요? 7월 25일 날 공지문 돌렸대잖아요. 그걸로 가름하나 보죠. 뭐.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세청이 어제 영등포 경찰서 수사 사건에 대한 관세청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왜요?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의혹의 출발점은 뭐였습니까?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라는 내용의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조 경무관도 백혜령 경정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과 관세청의 주장, 즉 기관 차원의 요청이라는 주장을 한번 맞세워 봅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기관 차원의 요청이라면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문의를 하고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조 경무관이라고 하는 사선이 작동을 한 거잖아요. 관세청이 조 경무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든 아니든 조 경무관의 개입은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의 주장은 첫 출발점부터 스텝이 꼬였다는 건데 의혹의 출발점에 대한 지금 해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금님교 캔디님이 그럼 윤희근 청장은 왜 경로하셨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이 뉴스를 듣고 생각나는 말이 있다며 까루님은 이런 말을 보내주셨습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이런 해명을 납득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020년 7월부터 군 장병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폰 사용을 허용을 한 겁니다. 그 후에
일과 후가 아니라 일과 중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결론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을까요? 자, 규정 위반이 줄지 않고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영내 사진 촬영 후에 온라인에 게시하는 건 48건 잡혔다고 하고요. 보안 앱 임의로 해지한 경우가 87건, 불법 도박한 경우가 35건, 디지털 성폭력 3건 등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과 후는 주로 내무반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일과 중에는 여러 군사시설 등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더라 이렇게 결론 내서 일과 중에는 휴대폰 사용 못하게 이제 계속 유지한다 이런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긴 한데요. 훈련병에게도 휴대폰 사용을 일부 허용한다. 요 내용이 첨부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자, 저희 촌철님 가운데 아이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장 궁금하고 가장 걱정되는 시기가 훈련병 시기라는 거예요.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적응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향수병에 걸린 건 아니지 등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바로 훈련소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냥 언제나 연락이 오나 노심초사 기다리는 어떤 시가 나날이 계속되는 건데 결국 여기서 빗줄기 같은 소식이 지금 전해진 거잖아요. 빨간 날에는 어떻게 한다? 1시간씩 휴대폰 사용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자식을 훈련소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훈련병 일단 둘째치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훈련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거는 지금 부모의 일방적 어떤 그 심경을 앞세운 분석이고 다를 수도 있죠. 빨간 날 하루에 1시간씩 허용해서 훈련병이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애인한테 전해버린다. 이래버리면 얘기는 좀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 네, 5696님이 JB 언제적 내무반입니까? 요즘은 생활관이라고 해요. 알아요. 21년 12월 전역자 드림이라고 왔네요. 그렇죠. 저는 내무반이 입에 감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7406님이 와 이분도 네. 군 시절 공중전화 줄 서서 했던 시절엔 보안은 철저했네요라고 보내주신 걸로 보아 네, 제2의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 잠깐 해봤고요. 권강윤님 그리고 마징가님 많은 분들은 일과 중에 군인들한테 휴대전화 못 쓰게 한 거는 그래도 잘한 조치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일과 중에는 나라 지켜야죠.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전체 라디오에서 2위를 기록했다 청취율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7409님 때론 혈압을 유도하는 뉴스 때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뉴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JB가 속 시원하게 대신 해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출근길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JB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0600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챙겨 듣는 방송이 통틀어 청취율 1등과 2등을 했다니 청취자로서 영광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영광이죠.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네. 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 잠깐 AS 해드리면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저희가 어제 인터뷰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보훈부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뉴라이틀 계열 인사가 아니다. 김영석 신임 관장은. 예. 그리고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다 보니 광복회는 어제 긴급 회의를 갖고 8.15 광복절 공식 기념 행사에 보이콧하는 내용을 좀 논의를 했다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튼 어제 이종찬 회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용산의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상당히 좀 뉴스를 이제 많이 탔었는데요. 문제는 용산에 어른거리고 있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또 밝혀내야 된다라는 어떤 과제도 함께 던져준 어제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결국은 어제 이종찬 회장이 말씀하셨던 거에는 기획이 있는 것 같다. 사전 각본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 기획이 용산의 그 밀정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이걸 밝혀내는 작업이 앞으로 우리에게 떨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광복절 기념식이 있을 텐데 광복회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조금 전에 지금 더먹가가 전해주신 대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실행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먹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